한 번이라도 이런 대안운동이나 대안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토트니스와 슈마우 대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들여다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토트니스와 슈마우 대학이 대한교육과 대한마을운동의 아마 세계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가미야마 마을을 다녀왔어요. 근데 역시 이 토트니스와 슈마우 대학하고 비교하면은 어른과 어린애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에 성공하다 보니까 뭐든지 단기간 내에 이룩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과를 보겠다. 이런 그 의식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토트니스 경험만 해도요. 오늘날 이렇게 대한운동의 메카가 된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됩니다. 거의 100년. 100년이면은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면 세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운동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을 없애고 나는 이 과정에 디딤돌을 놓는다라는 심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이 페이지를 또 어떻게 넘겨? 뭘 눌러야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그 시작을 제가 한 연설을 이거 뭐 제가 지금 작동이 서툴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됐네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빈곤이 문제라고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부자들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집시다. 부자들이요. 당신들은 이 지구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새로운 세계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존재합니까? 부자들은 가난에 동참하여 좀 덜 풍요롭게 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더 부유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고결하고 위험 있는 소박한 삶을 기리는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비전이 오늘날 부자의 세계, 자본주의의 세계에 있을 리 없습니다. 이건 사티시 쿠마르, 슈마워 대학의 설립자인 사티시 쿠마르가 2001년 2월 24일 미국 뉴욕 헌터 컬리지의 세계화 테크놀로지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모두 연설한 내용입니다. 초점은 부자들이라는 거죠. 부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티시 쿠마르와 슈마오 칼리지가 올해 2023년 9월이면 이제 9월 21일 날 영국 왕실에 주는 사회 혁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 이 영국 왕실에서 주는 사회 혁신상은 약자로 RSA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려 1754년에 정립된 거예요. 이건 이제 주로 그 나라의 예술 부문, 제조 부문, 상업 분야에서 사회 혁신에 기여한 인물한테 수여하는 건데요. 그동안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찰스 디킨슨, 벤자민 프랭클린, 스테판 호킹, 칼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마리 퀴리, 넬슨 만델라, 데이비드 아텐보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들이죠. 예. 오늘날 이 RSA 심의 멤버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선발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예로운 상을 사티시 쿠마르와 슈마오 칼리지가 올해 받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슈마오 대학과 그 사티시 쿠마르라는 인물이 전 세계에 끼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는 그런 판단에서이겠죠. 재밌는 게 이 상을 칼 마르크스도 받았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어, 포트니스가 어디 있냐?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은 여기 런던이 있습니다. 런던은 동남부에 있는데 여기서 그 남서쪽으로 깊숙이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지방을 대번이라고 대번주 뭐 우리를 말로 하면 이제 경상도 전라남도 할때게 이게 대번입니다. 요 끝이 코널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영국의 남서쪽은 휴양지로 유명해요. 전원도시 휴양지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대번주가 특히 유명한 이유는 이 대번주의 한 절반을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트무어, 엑스무어라고 해갖고 무어 지형이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의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하면 보통 숲풀이 울창한 뭐 그런 밀림이나 뭐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데 여기 가보면은 그 풍경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치 그 달이나 화성 표면을 보는 것 같아요. 거친 암석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자라는 건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그냥 그 히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키가 작은 관목이나 풀더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토트니스가 이 다트무어에서 차로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다트무어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도시가 폴리머스라고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큰 항구인데 그쪽 남쪽 지방에서는 서남 쪽에서는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엑스터러 리버라고 강이 있는데 거기에 엑스터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네스는 약간 내륙에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만 한 2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해안가인데 거기에 토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네스에서 차로 30분 올라가면 다트무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고 이 말은 이 토트네스 주변의 경관이 대단히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트네스를 관통하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다트무어랍니다. 네. 저 다트 리버. 나트무어라는 이름도 그 강에서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 일단 살펴봤습니다. 포트니스의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지형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강활한 평지와 구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은 10%도 안 돼요. 엄청나게 넓은 구릉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양을 기르는 사업이 발달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로 발전하죠.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고 이 토트네스 전경을 보면 그 중심에 원형으로 된 성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 성이. 근데 이 성을 왜 쌓냐? 이 성이 쌓은 기록에 의하면 서기 907년에 쌓았다 그럽니다. 1000년 전에 쌓은 성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을 쌓은 목적이 그 바이킹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 그 바이킹들이 잉글랜드를 아주 엄청나게 침략을 했었어요. 1000년 전 그 무렵에. 그래서 영국 곳곳에 성이 대부분 그 바이킹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많이 쌓았다 그럽니다. 이 시가지가 이 성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나트무 풍경 사진을 제가 한 2개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사진을 잘 찍었겠지만 이런 그 화강한 바위가 널브러져 있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이제 고대 유적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토트니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그 토트니스 성이 907년에 건립되었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브루투스가 이곳에 와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토트니스 길거리에 가면은 브루투스가 밟았다고 하는 돌이 남아 있어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시저가 한참 살아있을 때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반하니까 시저가 그 외친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뭐,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대화를 기억할 겁니다. 와서 건설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전설 같아요. 아무튼 뭐 돌까지 만들어 놨으니 관광 목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12세기쯤에는 이미 대번 지방의 주요한 교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침략이 뜸해지면서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교역지가 됩니다. 그 무렵에는 옷 만들어 파는 혹은 옷을 교역하는 가게들이 특히 번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몇백 년 계속되다가 18, 19세기에 옷가게가 쇠퇴하고 그 뒤로는 이제 농산물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토트니스에는 오래된 교역 도시인데도 상인들보다도 젠틀맨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토트니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풍경과 오래된 역사 이런 것들이 도시의 신사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 뭐 베이컨 공장과 치즈 공장, 목재 공장들이 생겼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이 공장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 그냥 그저 영국에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농촌 마을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토트니스의 평판은 어떠냐? 이게 타임 매거진에 2004년도 타임 매거진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one of the top funky towns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10대 펑키 타운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어요. 뉴 에이지 칙. 칙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 우리 말로 힙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가장 핫한 뉴 에이지 마을이다. 뉴 에이지라는 거는 서구 유럽이 이제 68혁명 지나면서 새로운 문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인데 소위 이제 이 지구 전체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이동한다. 그 물병 자리는 이러한 그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생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한 것이 바로 포트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수경예품 가게들이 있어요. 진짜 놀랍게 어떻게 시골 마을에 이런 수공예품 가게들이 많은가 놀랍습니다. 앤티크샵, 뭐 재활용품점, 갤러리도 많고 양품점, 뭐 그저 액세서리나 보석 파는데 뭐 카페, 뭐 채식식당, 제로 웨이스트샵,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만들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그런 그 가게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자연치유 클리닉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지압 하는데 무슨 뭐 동종요법 하는데 뭐
동양의 뭐 레이키라고 이렇게 무슨 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도의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이하게 거기는 가장 현대적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 토트네스 컨셉에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 에이지 칙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토트니스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한 대표적인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올간자 밀러라는 한 여행객인 거기 이제 그 방문한 사람, 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2014년에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건데 제가 이제 영어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 속에 현재 토트니스의 특징이 정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It's full of open-minded people. 여기에는 이렇게 열린 지금 뭐 한국처럼 네? 막그 진영 논리에 갇혀갖고 막 쌈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열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Who are well traveled and tend to be well educated. 그러니까 두루 여행을 다녔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It also has a lot of health conscious people.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여기. 아까 그 온갖 종류의 그 자연요법 클리닉들이 많다 그랬죠. And the great new park run. 이 파크런이라는 말은 뭐 번역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일종의 행사 같은 거예요. 공원 같은 데서 한 3, 4km 정도 거리를 만들어서 온갖 탈 거를 갖고 와서 거길 완주하는 겁니다. 뭐 자전거를 타도 되고 뭐 유모차를 끌고 와도 되고 일종의 이제 재미있는 뭐랄까요? 탈 것 경주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It has a lovely topography, great shops and lots of picnic opportunities. 이것도 토트니스의 굉장히 그 특징인데요. 토포그래피라는 건 지형을 말하거든요. 그 지형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아주 골목과 굴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샵 가게들도 많고 피크닉 기회가 많다. 놀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만화경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단도롭지가 않아요. 여기가 전원마을 제1호입니다. 영어로 이제 트랜지션 타운이랍니다. 그리고 대한문화와 생태교육의 세계적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제가 사진을 한 20여 장 그냥 술술술 보여줄게요. 이 사진들은 주로 그 길거리에 있는 작은 코딱지만한 상점들인데 이런 게 길거리를 메우고 있어요. 여기 책방하고 베이커리 빵집인데 또 이건 뷰티샵하고 부티크를 파는 샵하고 카페 또 이거는 온갖 생활 잡화들 기념품 파는 데입니다. 콩코라고 해갖고 영국에서도 유명한 수제 구두와 가방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콩코라고. 영국의 큰 도시에는 하나씩 있어요. 치즈 가게, 이것도 잡화 가게 같네요. 기념품점. 이 니들웍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여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짠 그런 물품들을 파는데요. 이것도 뭐 기념품점들인 것 같고, 요게 간판이 드리프트라고 써 있죠.
이게 레코드 가게인데 이게 토트니스에 있는 레코드 가게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게입니다. 이 레코드 가게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음악 페스티벌을 주최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그 화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레코드 가게. 이게 뭐 카페이면서 북샵 책방입니다. 네. 요것도 수공예품점이고요. 이게 또 온갖 잡동사니를 파는 푸드샵 재활용품점 사비 가게고요. 이것도 책방이에요. 책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책들이 무슨 뭐 참고서 파는 그런 책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주제들. 예를 들면 이제 옛날 미신이나 신화, 무슨 뭐 샤머니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팔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잡화점 기념품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잡화점이나 이런 기념품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레더 스쿨이라고 가죽 공예를 가르치는 스쿨인데 여기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행객들도 와서 단기간 배우고 갑니다. 이것도 잡화점입니다. 기념품점. 아, 이거는 뉴 라이언 브루어리라고 수제 맥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 맥주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영국 그 맥주협회에서 선정하는 영국의 엄청나게 많은 맥주 그 생산자들이 있는데 영국 전체 브랜드 평가에서 17위를 받았다고 소개가 나와 있대요. 이거는 이제 종이 공예에 관한 그런 가게들. 이게 이제 거기 에, 종이들을 이렇게 공책이나 일기장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이게 헌옷 가게. 이거 식당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태리안 식당이네요. 이거는 카페네요. 근데 카페 상호가 재밌어요. 또 헤어리 바리스타라 그래갖고 털이 많은가 봐요. 헤어리 바리스타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와인 가게고요. 보석 가게. 이건 아트 갤러리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이제 맛배기로 사진들을 여러 장 보여줬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작은 가게들이 그 오밀조밀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길거리 걸어 다니는 게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이 토트네스에서 한 중심부에서 2, 3km 떨어진 곳에 슈마우 칼리지가 있어요. 슈마우 칼리지는 12세기에 지은 그 오래된 건물을 수리해 갖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 보시면은 고상연합니다. 이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20세기 들어서 토트니스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트니스 설명할 때에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역사는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이지만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농촌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1925년에 한 이상주의자 젊은 부부가 여기 이사를 옵니다. 그래갖고 토트니스에서 한 1.5마일 떨어진 곳에 다팅턴이라는 지역에 그 땅을 사갖고 들어와서는 다팅턴 트러스트, 다팅턴 재단을 만들어요. 이제 여기에서 세 개의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팅턴 예술학교이고 또 하나가 슈마우 칼리지고 또 하나가 사회정의 조사기구예요. 요 다팅턴 트러스트가 토트니스를 세계적인 전환 마을을 만드는 토대를 만듭니다. 토대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적인 역할을.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전환 마을 운동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토트니스를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마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니스 지역을 규정하는 컨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술은 단순하게 무슨 뭐 원래 예술이라는 건 유럽에서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귀족들이 던져주는 그 푼돈, 용돈을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그 취미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주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죠. 그러나 이 토토네스에서 발전한 예술은 굉장히 그 지역 중심적이고 어떤 그 생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도 그 토트니스에서 발전시킨 예술들을 배우려고 또 경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컨셉이 사회정의입니다. 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사회정의가 들어있냐? 이 사람들은 마을 발전을 하게 된 동기도 부자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원치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공평하게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면은 이민자이건 어떤 그 성적인 어떤 다름을 갖고 있던 간에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길 원했기 때문에 토트니스에서 사회정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아까 제가 다팅턴 트러스트에서 사회정의 조사기구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컨셉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sustainability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이런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술과 사회정의, 지속 가능성이 토트니스 지역을 규정하는 세 개의 기본 컨셉이다. 자, 다팅턴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와 엘르머스트 부부가 1925년에 토트니스 인근 다팅턴에 1200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합니다. 평으로 계산했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167만 평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사실 이 도로시와 엘르머스트라는 이 부부 스토리만 듣게 되면은 토트니스와 슈마우 칼리지를 한눈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날의 토트니스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사업들을 벌인 겁니다. 이 도로시라는 사람은 미국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엘리머스트라는 사람은 영국 남자인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은 없는 대신에 아주 대단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둘이 만나갖고 부인이 돈을 대고 남편이 일을 버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돈만 된 게 아니에요. 부인도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도로시라는 사람은요, 미국 여자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19세기 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철도의 시대 아닙니까? 자동차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그 뉴욕에서 기차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큰 기차 제조 회사의 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 현대자동차 사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듭니다. 킹메이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20세기 초에 그 스페인 독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식이 외동딸이에요, 도로시가. 이 사람이 죽어갖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딸한테 물려줬는데 그 딸이 나이가 당시 겨우 17살이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상속녀로. 예? 그래갖고 수많은 남자들이 덕분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이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재산을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천억 정도 물려받았더라고요. 그 부모로부터. 그래서 이 돈을 지가 평생 써야고 못 쓸 돈이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내가 쓰겠다 하고 이 여자가 결심을 해요. 근데 여자 몸이다 보니까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그때 만났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남자하고 몇 년을 못 살았어요. 이 남자가 일찍 죽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난 남자가 앨런 허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여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워낙 많은 업적을 낸 분이라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코넬 대학 있죠. 그 코넬 대학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념관을 만들어주러 그 코넬 대학에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코넬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엘르머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도로시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려요. 근데 도로시가 나이가 5살이 더 많아요. 이 사람. 당시 이 사람은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도로시를 만나고 한눈에 뻥가갖고 매일 편지를 합니다. 매일 편지를 하고 자기는 이런 이상을 갖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상대를 별로 안 하다가 나중에 점차 마음을 열게 돼갖고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엘르머스트가 영국 사람이라 이 부부가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 영국에 건너가서 이 포트네스로 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포트네스의 그 묘한 그 분위기, 지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팅턴이라는 곳에 무려 167만 평의 땅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농촌에 근거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엘르머스트라는 이 청년이 뭘 전공했냐? 코넬 대학에서 Agricultural Economics, 다시 말해 농업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농업을 근거로 한 다양한 회사들을 거기다 설립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또 이 예술을 좋아해 갖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농업회사와 함께 예술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학교에서 세계적인 명사들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다 초청하니까 그 사람들 보려고 막 거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나팅턴 재단을 설립하고 지속가능 관점에서 농업, 임업, 대안교육, 예술교육 사업을 꾸준히 벌였는데
숭고한 작업력과 토트니스의 오래된 역사와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장인들, 건축가, 작가, 음악가, 예술인들을 그 나팅턴 홀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일 그 음악회를 열고 전시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영어로 그 사람들 이름을 써놨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빼고 알만한 사람만 써놓은 거예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뭐 이런 타고르가 왜 써 있냐면 타고르가 거기를 오기도 했지만은 이 부부가 인도에 가서 그 타고르가 만든 학교가 있어요. 샨티니케탄이라 그래갖고 서ben골 그쪽에 있는데요. 저도 거길 가봤어요. 에, 타고르가 거기다가 하나의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서 감명을 받아갖고 타고르가 만든 유토피아를 영국에다 만들자 이러한 영감을 가지고 포트니스를 간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타고르를 걸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뭐 바렌보임이라든지 루빈슈타인이라든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어, 막스웰 데이비스 라비 샹카르는 세계적인 인도인 음악가이죠. 뭐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예, 뭐 유명한 사람들 여기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뭐 버나드 쇼, 뭐 버틀란트 러셀, H.G. 웰스, 루퍼트 쉘드레이크, 헤이즐 핸더슨. 아, 아무튼 그러한 그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작품력과 그러한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에, 나팅턴 예술학교를 제일 먼저 설립했어요. 이 1934년에 예술학교를 설립하고선 한 30년 지나갖고 1961년에 정식 대학으로 확장을 합니다. 다팅턴 컬리지 오브 아트로. 그래서 이 학교는 굉장히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어, 수강생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거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그 팔모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팔모스 대학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나팅턴 예술학교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학교 이전하는 것을. 그러나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2022년에 다팅턴 아트 스쿨이라 그래갖고 다시 이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는 옛날같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슈마 대학과 긴밀한 연계 아래서 이 예술학교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팅턴 예술학교는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와 선생을 포트니스로 끌어들이는 자성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니스 지역의 지역 문화를 일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다팅턴 예술학교. 그 지역의 어떤 미적인 감각, 미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고 닦는데 이 다팅턴 예술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슈마우 칼리지인데 1991년에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설립이 됐죠. 어, 이 슈마우 칼리지를 이해하려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사람을 제가 적었는데 이 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네 사람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슈마우 칼리지의 명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니스트 슈마우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불교 사회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고 적정 기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적정 기술 아시죠? 이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인도와 미얀마를 1960년대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인도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맨손으로 작대기 같은 걸로 땅을 파는데 정부에서는 현대적인 트랙터를 수입을 해갖고 농촌에 배치를 해요. 그러면 짝대기로 땅 파던 사람이 어떻게 트랙터를 운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트랙터와 호미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생긴 게 중간 기술, 적정 기술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것이 써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미얀마를 방문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농촌에서 큰 욕심 없이 서로 도우면서 자연과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사회적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주의와 그 미얀마의 불교가 결합해갖고 이런 한 사회를 만들어냈구나 해서 불교 사회주의라는 것을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슈마허는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전 세계에 지대한 이런 대한 사회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이 1977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영국의 이제 슈마허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슈마허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랑 다팅턴 트러스트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포트니스의 슈마허 정신을 이어받는 생태교육기관을 만들자, 슈마허 대학을 만들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 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사티 슈마허입니다. 1936년생인데요. 지금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분이 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에요. 30년 동안 생태 잡지 리서전스의 편집장을 하면서 영국 생태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간디의 제자입니다. 간디 살아생전 간디하고 운동을 같이 했어요. 간디뿐만 아니라 간디의 수제자라고 하는 비노바 바베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비노바 바베가 인도 전역을 돌면서 부단운동이라고 해갖고 유자들을 설득해서 땅을 기증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운동을 해요. 그게 이제 비노바 바베가 했던 건데 이 사티슈쿠모라가 비노바 바베를 쫓아다니면서 그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가 이제 60년대 초반인데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 핵 경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때예요. 그래서 뭐 핵전쟁을 하느냐고 말이 많을 텐데 이 사티슈쿠마르가 배낭 하나 메고선 델리에서 출발해서 이 핵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혼자서 도보로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워싱턴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나라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요. 핵전쟁을 하지 말라. 핵무기를 없애자 하면서. 그러고선 그 뉴욕에서 다시 런던으로 와요. 그래서 이 혼자서 진짜 무일푼으로 이렇게 세계를 도보로 한 바퀴 돌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 때문에 세계적인 명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로 안 돌아가고 영국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당시 그 대중적인 생태 잡지인 리서전스의 편집장을 맡아갖고 3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의 간디다 이러한 칭호를 받죠. 이 사람이 슈마허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띄웁니다.
근데 에, 저도 이제 사티시쿠마라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제가 슈마허 대학 간 것도 사티시쿠마르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티시쿠마르 자서전을 읽고선 굉장히 감명을 받고, 감옥에 내가 사회로 나가면 제일 먼저 슈마허 대학에 가겠다 하고 원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티시쿠마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 책 읽고 감명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나를 당신학교에 장학생으로 받아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네, 말도 안 되는데 이제 받아줘갖고 제가 그 학교 들어가고 사티시크마를 알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사티시크마르의 친구인 스지 시니치 선생이 저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데 그 다큐 필름을 많이 봐달라고 사티시크마르가 뭐 동영상도 찍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티시 쿠마르가 그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스테판 하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슈마허 칼리지에 거주하는 생태학자예요. 설립 멤버죠. 이 사람 책이 한국에도 번역돼 나와 있어요. 지구의 노래라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가이아설로 유명한 제임스 러브록의 절친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제임스 러브록을 끌어들여서 슈마허 대학의 첫 번째 수업의 강사로 모십니다. 제임스 러브록. 나중에는 이제 그 심층생태학 딥에컬러지의 주창자인 그 아르네네스상을 둘이서 공동 수상하게 돼요. 스테판 하딩이. 근데 재밌는 게 그 제임스 러브록의 첫 번째 슈마허 대학에서 첫 번째 강좌에 등록한 사람이 그 밑에 나온 줄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줄리아 폰선비인데 이 줄리아가 첫 번째 수업의 수강생이었는데 거기서 스테판 하당하고 눈이 맞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거길 안 떠나고 뭐 애인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요리에 굉장히 취미가 있었는데 슈마허 대학의 식당을 책임져요. 그래서 그 슈마허 대학의 식당을 채식 식당으로 만들어서 그 슈마허 대학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딴 데 식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주 그 채식 식당인데 이게 채식이 맞아 할 정도로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한 그 채식 식당의 경험을 살려서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이제 가이아의 부엌이라는 건데, 가이아스 키친이라는 책인데, 재밌게도 제가 슈마허 대학에 갔을 때에 이 책이 써져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한국어판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책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희한하게도 제 사진이 거기 나오네요. 그 식당에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또 그런 뭐 재밌는 인연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슈마허 대학의 기초를 닦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티시쿠마르, 스테판 하딩, 줄리아 폰선비 이 세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있지만요. 제가 아까 스테판 하딩의 지구의 노래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구의 노래를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슈마허 대학에 가서 이 스테판 하딩의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거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수업에 들어와서 한 말 없다가 갑자기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이게 알파벳으로 아니마, ANIMA라고 썼어요. 아니마. 그 아니마를 설명하는데 1시간 소비가 됐어요. 아니마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영혼, 혼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은 아니마로 되어 있다. 애니미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태주의 시대에는 필히 애니미즘 철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슈마하 대학에 초청된 강사들을 보면은 뭐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전부 여기 왔어요. 뭐 제임스 러브록을 비롯해서 프리조프 카프라, 브라이언 굿윈, 반다나 시바, 리처드 하인버그, 헤이즐 핸더슨, 브룩스 립턴, 빌 맥키번, 올프강 닥스, 만프레드 막스니, 팀 잭슨, 롭 포핀스, 존 폰, 이 생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학에 생소한 사람들은 뭐 처음 듣는 이름일지 몰라도 적어도 생태학 쪽에서는 세계적인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슈마하 대학이 유명하게 된 것도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의 강사를 초청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생태 전환이나 내적인 전환, 공동체, 자연치유, 대안경제, 자연회계 철학사상, 또는 자연체험 이런 주제들을 갖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단기 강좌도 있고 장기 강좌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사과정도 만들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학이 된 느낌입니다. 원래는 성인교육기관 형식이었거든요. 자, 여기 뭐 긴 얘기를 할 수 없어갖고 간단하게만 그 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거를 적어놨어요. 단기 강좌, 장기 강좌 있는데 단기 강좌는 누구라도 돈만 내면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나절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리고 온라인 강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어가 되면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 2024년 현재 예술 분야에 11개 강좌가 있고 생태 관련해서 11개, 공예 9개, 건강 관련 9개, 음악 4개, 식품과 농업 3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제 강좌, 장기 강좌죠. 이거는 거기 기숙생활 하면서 학기 단위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원이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뭐 번역하기 뭐해서 영어로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regenerative food and farming 해갖고 이제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유기농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ransformative education, 뭐 대안교육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뭐 이것도 이제 대안농업에 관련된 것이고 대안경제 또 마인드 앤 바디 생태학에 근거한 어떤 마인드 앤 바디 뭐 이런 거 인게이지드 이콜로지 어떤 그냥 이콜로지가 아니고 내가 그 생태에 이렇게 결합된 그런 생태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 앞에다 engage드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죠. 그리고 art and place 이게 슈마허 대학의 독특한 일입니다. 그냥 아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art and place입니다. 모든 생명은 장소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도 그런 장소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제목도 Art and Place입니다. Poetics and Imagination, 시, 그 다음에 Ecological Design Thinking, 생태 디자인이죠. 저는 슈마허 대학에서 이 마지막 에콜로지컬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사회정의기구인데요. 리서치 인 프랙티스.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1968년에 케임브리지에 있던 사회정의 조사기구가 다팅턴으로 옮겼는데 1999년에 96년에 리서치 인 프랙티스라는 이름으로 재편을 합니다. 이게 왜 있냐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어. 우리 지역에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많어. 우리 지역에 노약자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대충 감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철저하게 리서치, 사회조사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하는 게 조사에서 어떤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타이틀이 Research in Practice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과 가족 노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회복지 활동가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여기 와서 일자리를 제공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데 아주 일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하는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환마을 운동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근데 10분이 더 걸릴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트랜지션 타운 무브먼트라고 영어로 그렇게 부르죠. 이거는 슈마워 대학하고는 전혀 다른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록 호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내가 볼 땐 이 사람 거의 천재예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아일랜드에서 이 토트니스를 이사를 옵니다. 근데 아일랜드에서 뭘 했냐면 아일랜드에 킨데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이 퍼머컬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퍼머컬처 강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퍼머컬처 갖고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냐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가운데에 도시를 전환하자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 학생들 사이에 나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야 이거 프로젝트 잘 만들었다 하고서 거기서 한 학기가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찾다가 포트니스의 눈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트니스를 이사를 와요. 이사 오자마자 이 전환마을을 이게 이미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프로젝트를 포트니스 그, 에, 그 사원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근데 토트니스는 이미 킹턴 트러스트에서 이미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 좋네 하고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외부에서 와서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요. 이게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1925년에 도로시와 엘리머스트 이 두 사람이 와서 토트니스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몇 년입니까? 80년 지나가지고 롭 홉킨스라는 사람이 와서 트랜지션 타운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하자 그러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에 토트니스를 전환마을 1호로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50여 개국의 1,400개의 공동체가 이 전환마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마을 운동의 배경은요. 첫 번째가 그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생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지역화. 지역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그러죠. 다 대도시로 다 떠나가고 시골이라는 것은 거대 자본의
수직 계열화돼 가지고 지역이 없어졌어요. 네. 사실 영국에 가봐도 시골에 가면 썰렁합니다.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우체국, 뭐 구멍가게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토트니스 같은 것도 영국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지역화, 재생, 재자연화, 지역순환, 재활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 회복이죠.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또 복지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예, 그 주도권을 쥐는 그런 공동체 복지를 하는 거죠. 전원마을 운동의 세 가지 배경입니다. 위기 대응, 재지역화, 공동체 회복. 그런데 이 위기 대응이 제일 큰 이유이긴 한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400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선포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에는 한 100개가 넘는 지역이 전환마을을 선포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 바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후쿠시마가 2011년에 있었죠.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야, 이거 사고가 한 번 나니까 마을이 살 수가 없게 되는구나. 이런 재앙이 핵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텐데 빨리 우리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각성이 일어나갖고 일본 전국에서 너도 나도 전환마을 선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 나쁜 영향만 끼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정부가 하도 뻔짓을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전환마을을 선포하고 토트니스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적다 한 20개만 적었는데 이거 보면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지역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걔네들 말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Keeping Tottenham Warm 해갖고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지원하는 우리 옛날에 뭐 사랑의 연탄 지원하는 것처럼 오픈 에코홈스, 에코홈스 페어 생태주택. 어떤 사람이 생태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딱 견학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픈하우스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게 생태주택이라 다 보여주고 1년에 한 번씩 페어를 합니다. 축제를. 생태주택 페어를. 그 트랜지션 홈스.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동체적 생태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일종의 이제 공동체 주택 사업입니다. 일본에도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가본 가미야마에서도 이런 지역에서 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갖고 그 집단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 뭐 토트니스에서는 오래전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스트리트. 토트니스의 길거리를 지역 주민들이 중심에 돼 갖고 어떻게 기자하게 하고 생태적이고 인간적인 길거리를 만들 것인가 늘 모여서 논의하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토트니스 앤드 디스트릭트 에너지 베센트 말이 좀 긴데 토트니스 지역 전체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 계획을 실천하는 단위입니다. Food in Community. 이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유기농 꾸러미 사업 비슷한 거죠. 네. Growth in Tottenham. 이거는 토트니스 30마일 이내 지역에서 생산한 곡식하고 콩을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복식한 콩이니까. Incredible Edible Totines. 이거는 이제 토트니스에 있는 공유지에다가 과일, 견과류, 허브, 식용꽃 등을 심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 다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Nut tree planting. 견과류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견과류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CD Sisters, 이 여성들이 시작한 한국에서도 하죠. 씨앗 나누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역의 씨앗 은행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조직이 해체됩니다. 스킨쉐어스, 이것도 참 이거 왜 내가 스킨쉐어스, 온라인으로 재능과 기술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 같아요. Mentoring and Well-being Support.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가의 멘토링이나 상담을 제공. 영국에 워낙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대한 문화에 뜻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토트니스에 살면서 큰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조직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멘토를 해줍니다. The Reconomy Center. 이거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유 공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서 벌어집니다. 토론도 하고 사무실도 대여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토트니스 로컬 이코노믹 블루프린트 주로 이제 식품의 공급과 소비, 설비 업그레이드, 재생에너지, 복지 건강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뭘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데이터화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내놓고 이거 우리 업적을 이런 거 했다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자기네가 했던 그 계획을 얼만큼 이루었는지. 그래갖고 이거 네 개의 분야로 나눠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평가해갖고 다음 계획 세일 때 반영하는 거죠. 이런 기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로컬 엔트레프러너 포럼, 이거는 이제 마을 기업. 한국에도 마을 기업이라는 말 쓰죠. 그 마을 기업 포럼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로도 이런 포럼을 엽니다. 토트니스 파운드. 이 재밌는데요. 파운드가 뭡니까? 영국 화폐 단위입니다. 파운드, 스털링 파운드라 그러죠. 토트니스 지역 화폐입니다. 영국 최초로 도시 단위에서 이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 12년 정도 운영되다가 중단됩니다. 이 힘들죠. 지역 화폐가 힘들어요. 이게 중단된 이유도 카드 갖고 쓰니까 이 현금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점점 또 돼갖고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 자본주의 금융의 이 발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토트니스 파운드는 이게 시작되고 나서 영국에 엄청난 그 파급력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 도시에서 이 흉내를 내게. 다음에 토트니스 트랜지션 필름 페스티벌, 전환마을 운동에 관련된 영화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TTT 필름 클럽. 그 TTT는 트랜지션 타운 토트니스의 그 첫 글자입니다. TTT 필름 클럽이라고 그 다팅턴 트러스트, 다팅턴 그 대단 안에 그 옛날 헛간을 개조한 영화관인데 거기서 영화 보는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time to breath. 그 일종의 이제 지역면을 위한 명상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aring Town Tottenham. 그 지역 내 89개 주민조직연합회가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 이것도 참 대단한 조직 같아요. 일종의 코디네이터 조직인데 우리는 이제 관이 막 일방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또 민이 주도하면 관에서 또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관과 민이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요구 사항이 나오면 타운 카운실, 그 시의회하고 이렇게 바로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트랜지션 툴스, 이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전환마을 견학하는 조직이고, 멘토링 앤 웰빙 서포트, 이거 아까 한 거네. 인너 트랜지션.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전환마을에 들어가, 나 전환마을 산다. 나 전환마을 사는 주민 됐어 하고서 굉장히 겉으로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대안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도시에서 소비적인 삶을 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어떤 뭐 합성세제를 쓰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게 맞나 하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사상적 전환, 세계관의 전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런 내적인 전환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 조직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멘토 조직이라고 봐야죠. 토트니스 클라이밋 허브, 지역적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주민을 상대로 이 교육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교육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굉장히 멋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소티니스에서 한 10분만 해안가로 나가면 거기에 있는 항구예요. 토케이라는데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사진을 여기 놨어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